자, 내일의 핫픽스 종목들을 공부를 한 후 찌매주로 연결짓는 시간이죠. 진짜 중요한 건 뭘 사야 되는가, 어떤 종목이 핫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찌매주는 시청자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죠. 어제는 당첨자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요. 알파벳 EBC 한글로 경제 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이 라이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의 종목을 댓글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두 전문가분의 종목 2개를 모두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종목명이 공개되기 전까지 진행되고요. 당첨자는 방송 끝나기 전에 공개를 할 겁니다.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던져보세요. 맞출 수 있습니다. 워낙 시청자분들 우리 실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맞춰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찌매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황유현 팀장님의 4월 27일 공략했던 찌매주 종목 있죠? KH바텍입니다. KH바텍이 최고가 대비해서 16.29%가 수익률이 나왔어요. 시장 어려웠는데 KH바텍 축하드립니다. 네, 뭐 변동이 좀 심하긴 했는데 네. 다행히 다행인 건 손절가를 터치 안 하고 매수기를 충분히 준 후 아슬아슬하게 출연할 때쯤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고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좀 이슈가 나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은 대수는 별로 그렇게 증가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물방울 다이아가 아닌 물방울 힌지가 이번 신제품이 맞아요.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힌지도 굉장히 좀 폴더블 폰을 만들 때 중요한 부품이고 레퍼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애플에서도 결국은 이 폴더블 폰이 나중에 나올 거면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가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뭐 그때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세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박스를 뚫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 구간이 많이 올랐다라고 들어오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전에 이제 앞으로 한 2만 신고가라고 그때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간마다 뭐 2만 3천 원이든 2만 5천 원이든 뭐 저항 닿으면 매도했다가 좀 또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KH바텍 지금도 괜찮고 어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오늘 인터플렉스라든가 캠트로닉스 관련 또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그룹핑이 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기분 좋은 상상을 또 같이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나간 거고 오늘 기준 해서 내일부터 좋게 봐야 할 찌매주가 중요하죠. 힌트부터 보죠. 네, 유창인 본부장의 힌트는 중장비. 난해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중장비 장난감을 좋아하고 있는데 도저히 중장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맞히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황 팀장님, 이제 애플 향도 됩니다라고 나왔어요. 이것도 조금 난해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힌트를 좀 주신다면? D로 시작하고요. D로 시작하고. 네, 5글자입니다. D로 시작하고 5글자인데 D로 시작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나온다. 중장비 주고 나 말할 뻔했어요. D로 시작하고 5글자다. 자, 이제 애플향도 됩니다. 애플향. 애플향 하면은 딱 LG 이노텍이 생각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힌트요? 힌트. 지화자 하겠습니다. 지화자. 네. 지화자. 센스 있는 좀 힌트를 주셨는데 자, 몇 글자죠? 4글자입니다. 4글자입니다. 힌트는 지화자고요. 이제 애플향도 된다. 이 두 힌트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파워와 자화전자. 자, 지화자 힌트 잘 맞죠? 자화전자. DI 파워. 좀 초보자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조금 중장비 쪽 공부해보신 분들은 대번에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DI 파워. 자, 그러면 DI 파워부터 어떤 투자 포인트로 뜬금포라고 해야 될까요? 뜬금포인가요? 물론 최근에 약간 뭐 소강국매이긴 합니다만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거침없이 올라갔었던 게 뭐 현대건설기계, 아하. HD 현대 인프라코호, 네. 두산밥켓입니다. 네, 네. 오늘도 두산밥켓 4% 올라왔고요. 현대 인프라코어 또 3%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 근데 올라온 이유가 상당히 잘 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 또 신흥국 시장에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흥국은 광물 생산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투자 IRA 법안이든 뭐든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러우 전쟁만 끝난다라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집중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의 어떤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DY 파워는 그 유압 실린더를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이거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다른 이제 최근에 보면 중장비 업체들은 굴삭기 관련된 업체들은 계속 주가가 좋았는데 네. 그 부품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완성차도 가고 가고, 뒤늦게 부품주가 부품주가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예. 그래서 DI 파워 같은 경우 약간 중국 시장 관련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못 갔다가 다시 한번 좀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비라든지 공작기계, 뭐 특장차 등 주요 산업용 제품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DI 파워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확장이라든지 신흥국 투자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DI 파워 지금 앞서서 오늘도 두산마켓 좋았고 네. 현대건설기계 약간 이제 눌림목은 네. 좋지만 그 트렌드 양대 트렌드가 가면서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네. 또 불거지면서 불거지고 있죠. 중장비 쪽이 좋았던 것 같아요. DI 파워 부품주다 하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실전 매매에 입각해서 그러면은 어떤 패턴을 어떻게 잡아 네. 들어가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한 거의 한 달 가까이 옆으로 12,000원 중심으로 횡보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각 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매물 돌파를 오늘 큰 양봉이 나와주면 돌파가 이루어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난 그 5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했고 오늘도 상당한 거래량으로 양봉이 출현한 것을 본다라면 저는 그 지난 그 11월 달 작년 11월 달 형성되었었던 14,000원 돌파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잡아놨고요. 네. 11,500원 이번에 한 달 정도 수렴했었던 그 저점이 11,500원입니다. 그래서 1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라운드형으로 좀 바닥을 다지고 빠져나오는 듯한 아주 멋진 모습인데 DI 파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황유연 팀장님의 찌매주 자화전자입니다. 사실 이 명품 주식으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사랑을 받아봤고 인정받았던 기업 아닙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자화전자 투자 포인트는 아까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향이 일단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폴디드 줌을 해서 손떨림 보정 장치 같은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기 통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이제 부품을 공급했던 회사인데 사실 그 부분들이 사실 정체되었던 부분들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애플 쪽으로 이런 그 카메라 관련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었어요. 예. 안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애플 쪽으로 투자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 부분들이고 하반기부터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많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하고 사실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네. 방면에서. 근데 뭐 다른 부분을 떠나서 카메라 부분에서는 사실 고배율쯤에서는 사실 갤럭시가 아직은 앞서고 있는 걸로 사실 많이 평가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뭐 달을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찍는다라고 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희미하게 나오지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달에 있는 문양까지 사실 다 찍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이폰도 알고 있는 거죠. 애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배율 줌에서는 상당히 삼성전자 대비해서 열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쪽으로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9월 달 정도에 발표될 이제 8월에서 9월 달 발표할 2분기 실적부터는 의미 있는 숫자도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기존의 자화전자가 갖고 있었던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전고점이 한 36,000원, 37,000원 그 정도 분위기인데요. 여기를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 분위기도 있고 제가 뭐 사실 KH바텍도 그렇고 계속 카메라 부품 쪽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약간 식상한 재료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식상하기보다는 네. 사실 남들은 잘 안 잡는데 그거를 포인트 잡고 들어가고 계세요. 네. 실질적으로 주가 네. 흐름도 좋고 네. 그래서 좀 뭐 깊이 있게 다뤄주셔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는 늘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21선을 이탈해 버리면 조금 네. 늘어질 수도 있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매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미용 관련도 그렇고 뭐 건설기계도 그렇고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 추세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금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순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가져가신다는 것에서는 조금 더 밑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만약 여기 이 부근 그러니까 한 21선에서 34,000원 사이에서의 흐름만 잘 극복해서 35,000원만 좀 넘어서 주면 주가는 조금 좋은 흐름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꼭지를 예상을 할 거면 우리가 그냥 천천히 한 주가가 한 20도에서 45도로 그냥 평범하게 올라가다가 네. 마지막 가속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이 각자 이제 상승 가격이 꽉 서는 그 구간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직은 투자자들이 뭔가 열광해서 달려야 되는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분할 매수로는 충분히 접근해도 되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을 항상 말씀하시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매매를 지향하고 계시는 또 황 팀장님이신데 우상향 중이다, 밀릴 수는 있다. 그러나 밀렸을 때가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KH바텍도 한번 눌렸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자 포인트도 뭐 투자 포인트지만 기술적으로 좀 호흡을 길게 좀 분할로 잡아 들어가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21선이 한 3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가 이제 분할 매수 마지노선이거나 네. 또는 분할 매수로 이제 손절선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조금 오히려 나는 편하게 매매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전 차라리 35,000원 아예 넘어갈 때 아예 그냥 매물이 단기 매물이 없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공방전인 상태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조금 한번 1차적으로는 매수할 땐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뭔가 이제 비중을 더 크게 확대해서 실는 자리는 36,000원 넘어갔을 때 5,000원보다도 그 자리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잘 대응하시고 또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주식시장입니다. 가격 전략만 잘 따라가신다면 전혀 문제없이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